오늘 알게 된 이 전략만 알아도 집값 하락 걱정 없이 내 집 마련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만 주자면, 자, 여러분 반가워. 직장인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자 양성센터의 브랜 버핏이라고 해. 이번 영상 마지막에는 인생을 바꿀 엄청난 꿀팁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실행력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가슴 설렌 희소식일 거야.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디서도 듣지 못한 엄청난 이득이 올 거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아. 첫째, 분당 신도시 내 집 마련이나 투자처 접근 방법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23년 8월 기준, 9월 기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알 수 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지금부터 분당 아파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해볼게. 분당은 판교와 함께 신도시 중 가장 입지가 좋으며 향후 저평가 시기가 온다면 투자처 1순위로 고려할 지역이야. 전세가율이 50% 수준인 지금 시기는 저평가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버릇 같은 재건축 호재로 인해서 절대로 저렴한 가격이 아니야. 하지만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관심은 꾸준히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시기가 오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알려줄게. 그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분당 아파트는 앞으로 두 가지 종류의 아파트로 나눠서 봐야 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와 재건축이 힘든 아파트. 1번과 2번의 차이는 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이냐의 차이로 보면 돼. 그리고 대지 지분이 얼마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한지 꿀팁을 주자면 대지지분 17평 정도를 기준으로 갖고 가면 될 거야. 대지지분의 뜻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 면적을 가구수로 나눠서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한다. 대지지분이 많다는 것은 용적률이 낮아서 더 많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로 정의할 수 있으니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대형 평수, 그러니까 40평 이상 위주라면 17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중소형 평수, 즉 33평 이하 위주라면 17평보다 조금 더 작아도 돼. 이렇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와 불가능한 아파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참고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러면 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실 사이트에서 대지지분 탭을 누르면 확인 가능해. 아래와 같이 서현동과 순회동에서 대지지분 17평으로 필터를 걸면 대지지분 17평 이상인 아파트들만 이름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 위 아파트들은 현재 용적률이 높지 않고 대형 평형이 많아서 세대당 대지지분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이야. 그리고 대지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 사업성도 좋다고 할 수 있어. 다음으로 정자동과 구미동 근처에 대지지분이 많은 아파트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해와 야탑의 대지지분 17평 이상의 아파트들이야. 이렇게 재건축 가능 단지를 간단하게, 즉 대지지분 17평 이상의 아파트들을 아실 사이트에서 필터를 통해서 확인해봤어. 앞으로 분당의 경우 위에 대지지분 17평 이상인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과 대지지분 17평 이하인 재건축이 힘들 수 있는 아파트들로 나눠서 설명해볼게. 첫 번째, 재건축 불가단지는 전세가율을 보기.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크게 반영되지 못했어. 그래서 완성된 1기 신도시의 핵심 중 하나인 전세가율을 중요한 지표로 보면 되며, 분당의 재건축 불가한 단지들 역시 전세가율이 중요해. 1기 신도시의 저평가 시기는 이전 최고 수준의 전세가율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돼. 분당이 아무리 좋은 도시라고 해도 전세가율이 낮아서 비쌀 때 사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반면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서 충분히 저평가된 시기에 저렴하게 사면 분당 내 어떤 아파트를 사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볼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0.3평인 재건축 불가인 단지인 한솔주공 4단지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 신분당선이 지나는 정자역까지 조금 거리는 있기는 하지만 1km 이내에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야.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투자하면 좋을지 살펴볼게.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를 검색하면 시세를 그래프 형식으로 편하게 볼 수가 있어. 여기서 매매 전세를 클릭하면 매매가, 전세가, 전세가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한솔 주공 4단지는 2015년 말 2016년 초 대략 전세가율이 70에서 80% 수준이었어. 이때 18평 기준 매매가는 2억 중반에 전세가는 1억 후반으로 약 5, 6천만 원이면 매수할 수 있었어. 이를 통해서 분당 소형 평수의 최고 전세가율은 70에서 80%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이를 저평가의 기준으로 잡으면 돼. 향후 매매가는 거의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가율이 7, 80%에 근접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투자 타이밍일 수 있어. 그러면 그런 때가 오는지 의문 품고 있지.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1년 전세가율을 50%에서 2015년 전세가율 70%가 넘는 수치까지 오른 이력이 있어. 매매가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는데 전세가는 50%가량 상승했지. 그래서 전세가율 또한 최고 80%까지 상승했고 정확한 투자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저평가라서 투자하기 좋고 또한 투자금 또한 적게 들어가서 좋아. 앞으로 분당에 이런 시기가 온다면 매매가가 2016년 수준처럼 절대 가격 자체가 저렴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매매가가 횡보 혹은 약간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전세가율 70에서 80%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투자할 만한 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방식으로 한솔 주공 4단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조사하고 시세도 확인하면 돼. 물론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분당이 아닌 다른 일기 신도시 혹은 앞으로 다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눈을 돌리면 돼. 조급함은 투자에 있어서 물가 같으니까 언제 어디든 투자할 기회가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면 조급한 마음은 조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분당의 경우 앞으로 꼭 전세가율 70에서 80% 수준은 꼭 기억해야 돼. 재건축 불가 단지의 경우에 말이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시기는 분명 기회의 시기가 될 거야. 그 전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된다. 중요한 점은 재건축 불가 단지는 대지집은 15평 이하 전세가율 7, 80%가 투자 타이밍이다 라는 것이야. 그럼 재건축이 가능한 대지집은 17평 이상인 단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구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와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사업성 관점에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 번째, 대지지분이 많아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해. 두 번째 조건은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결국 입지가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이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 조건은 분당에 모두 적용해. 분당의 경우 대지지분이 17평을 넘어서 20평 이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입지가 좋아서 아파트 가격도 비싸. 분당에서 대지지분이 17평 이상의 아파트는 언젠가는 결국 재건축이 될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 언제가 당장 5년 뒤가 될지 20년이 뒤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 평균 10년으로 잡는다면 이 10년의 기간 동안 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수는 있어. 아무리 재건축 호재가 있다고 해도 분명 하락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또 상승하는 시기도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 하락하는 시기를 기회로 보고 있으면 돼. 이 기회는 그럼 어떻게 잡는지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로 전세가율 수준은 더 낮게 봐도 돼.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는 전세가율이 70% 이상이 되어서 80%까지 가고 있을 때 확실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라고 했다. 반면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적용된 재건축 가능 아파트는 전세가율을 조금 더 낮게 봐도 돼. 즉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는 앞으로 전세가율이 70% 이상 높아지지 않을 거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전세가율 70%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야. 재건축 가능한 단지의 경우 앞으로 전세가율은 보조지표로 보되 전세가율로 인한 저평가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전세가율 수준을 낮게 보라고 했었지. 어차피 투자할 아파트는 넘치니까 말이지.
저평가인 시기가 아닐 때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야. 세 번째, 선도지구 지정에 실패한 곳을 고르겠고, 분당의 경우 두 번째 말한 가격 분양 시기가 가격 급락 시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성이 괜찮아도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 그렇지는 않아. 저는 분당 재건축의 아파트가 투자하고 싶다면 저 선도지구 지정에 실패한 곳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하는데, 최대 1에서 2만 가구 추천 가구를 2024년 말경에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단지들 중에서, 즉 지금 나오는 그림의 단지들 중에서 분명 선도지구 선정에 탈락하는 단지도 있을 거야. 오히려 선도지구에 선정되는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서 투자 가치가 낮아질 거라고. 그러면 투자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돼. 분당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는 소액으로는 투자하기가 힘들고 투자금이 많이 들 거라는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해. 두 번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는 더 하락하고 이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 재건축은 부동산 경기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여기서 사업성은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당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야. 재건축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부터 소득이 별로 없는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살고 있지.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에는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에 대해서 더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 반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일반 분양을 비싸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은 줄어들고 재건축이 되고 난 후에 새 아파트의 가치도 더욱 커지게 되어 있어. 이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기에 찬성을 하게 되는 확률도 아주 높아져. 이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돼. 이렇게 오히려 재건축 반대가 많아지고 재건축이 힘들다는 여론이 많아질 때가 기회야. 왜냐하면 이럴 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더 저렴해지거든. 실제로 일반 아파트보다도 더 많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사라지고 매매가에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지. 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온통 재건축 동의율 현수막이 걸려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면 이때는 고평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오히려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고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를 매수 기회로 보면 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분당은 결국 재건축이 다시 추진되고 재건축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 이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오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넘기면 돼. 요약하면 재건축 아파트 확률이 높은 아파트는 대지 지분 17평 이상이다. 전세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보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매수 기회를 노린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 선도지구에 탈락하는 아파트가 그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선도지구가 되면 더욱 빨리 재건축이 추진되겠지만 그만큼 관심을 받고 가격도 비싸질 거야. 반면 선도지구에 탈락하는 아파트도 결국 재건축이 될 것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야.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호재가 다 반영된 곳을 비싸게 살 필요는 없어. 재건축이 가능한 대지 지분을 가졌지만 선도지구 탈락으로 상황적으로 오히려 저렴해진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다 보니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졌어. 어려우신 분들이나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더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 아직은 분당 정도만 재건축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신축은 재건축 관점보다는 일반 아파트 투자의 관점으로 보되 이왕이면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를 고르자는 측면에서 접근했길 바래. 선도지구에 탈락하는 아파트가 그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선도지구가 되면 더욱 빨리 재건축이 추진되겠지만 그만큼 관심을 받고 가격도 비싸질 거야. 반면 선도지구에 탈락하는 아파트도 결국 재건축이 될 것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야.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호재가 다 반영된 곳을 비싸게 살 필요는 없어. 재건축이 가능한 대지 지분을 가졌지만 선도지구 탈락으로 상황적으로 오히려 저렴해진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다 보니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졌어. 어려우신 분들이나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 아직은 분당 정도만 재건축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신축은 재건축 관점보다는 일반 아파트 투자의 관점으로 보되, 이왕이면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를 고르자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길 바래. 그러면 투자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돼. 분당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는 소액으로는 투자하기가 힘들고 투자금이 많이 들 거라는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해. 두 번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는 더 하락하고 이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 재건축은 부동산 경기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여기서 사업성은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당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야. 재건축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부터 소득이 별로 없는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살고 있지.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에는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에 대해서 더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 반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일반 분양을 비싸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은 줄어들고 재건축이 되고 난 후에 새 아파트의 가치도 더욱 커지게 되어 있어. 이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기에 찬성을 하게 되는 확률도 아주 높아져. 이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돼. 이렇게 오히려 재건축 반대가 많아지고 재건축이 힘들다는 여론이 많아질 때가 기회야. 왜냐하면 이럴 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더 저렴해지거든. 실제로 일반 아파트보다도 더 많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사라지고 매매가에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지. 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온통 재건축 동의율 현수막이 걸려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면 이때는 고평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오히려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고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를 매수 기회로 보면 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분당은 결국 재건축이 다시 추진되고 재건축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 이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오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넘기면 돼. 요약하면 재건축 아파트 확률이 높은 아파트는 대지 지분 17평 이상이다. 전세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보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매수 기회를 노린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 현재 3.5억 정도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는 분당 아파트는 아래 아파트를 추천해. 그 이유는 선도지구가 될 확률이 높은 주거지 근처이고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 많이 저렴하거든. 물론 같은 현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곳도 굉장히 많아. 일기 신도시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은 신축 단지를 들어가게 되면 수익 실현은 훨씬 빠를 거야. 재건축하고 신축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지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평촌 근처에 어바인 퍼스나 부산 위브, 리버뷰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 금정역 GTX-C가 28년이면 개통될 도시기에 강남 접근성도 좋고 평촌 학원가를 라이딩 거리에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교통, 학원가, 학군, 생활환경 모두 갖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 정고점 대비 2.5억 이상 저렴하기에 그 정도의 안전 마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면 돼. 이런 아파트들은 현금이 3억에서 4억 있어야 되는데 추천해주면 나한테 해당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이렇게 돈 없는데 무슨 아파트를 살 수 있냐고 포기부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생 격번 지침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나는 초기 자금 0원으로 1년 남짓한 시기도 안 되면서 800만원 정도 수익을 보았다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따라하면 소액으로 억 단위로도 벌 수 있어. 아래 그림처럼 말이야. 나중에는 1000만원 이상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내가 알려줄게.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여러분들도 함께
함께 부자 되는 세상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실행력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 대부분이 알려줘도 안 할 테니까 다 공개해라. 자, 오늘 이 영상 봐도 고맙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당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투자 전략이니 꼭 끝까지 한 번 이상은 그냥 구해서 됩니다. 그럼 월급쟁이에서 탈출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보자.